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을 하지요. 자, 하신 다음에 글 외에 그림을, 사진을 삽입하고 싶다, 추가하고 싶다. 자, 이 사진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시는데요. 자, 라이브러리 사진 폴더에 뭐 기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는 사진 샘플에 있는 사진을 몇 장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화 사진과 수국 사진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두 사진을 한 번에 올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이 수국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사막이란 요 가운데 있는 사진을 건너뛰고 국화와 수국이라는 사진 두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화를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수국을 클릭을 합니다. 열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두 개의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지금 올리시는데요. 지금 연습은 제가 비공개로 연습을 우선 하겠습니다. 공개 범위를 나만 보기로 지금 설정을 하고요. 게시 누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뭐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는 전체 설정을 하셔서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거고요. 지금 연습은 제가 나만 보기 비공개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시 버튼이 눌러져야 입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내가 올린 글과 그 다음에 그림 두 장이 동시에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쓴 글을 중에서 하나를 그림을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게시글 수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내가 올린 글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죠. 자,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셔서 게시물 수정이 있고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쓴 글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자, 게시물 수정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 없는 사진, 자, 예를 들어서 이 국화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 위에 X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사진을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글을 추가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게시글을 수정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PC 버전 데스크탑에서 글을 올리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동영상 파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신 동영상 파일을 올리시려면 자, 먼저 글부터 쓰겠습니다. 사진 동영상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PC에 저장해 놓으신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축제 때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선택해서 열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스북 화면에 전송이 되고 있는데요. 동영상의 크기가 일반 사진보다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7의 라이브 무비 메이커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가볍게 다이어트 하실 수도 있죠. 필요 없는 장면은 잘라서 없애거나 용량을 줄여서 올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동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리실 때 용량의 제한을 갖습니다. 다 올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장면들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데스크탑 PC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이 완료가 되었고요. 처리 중에 있다. 페이스북에서 재생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동영상 편집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동영상 편집이라는 건 그 제목이라든가 뭐 어디서 촬영했다 등 이런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만 좀 보시고요.
자, 이 작업은 그냥 이 정도만 보고 세이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도로 뭐 특별히 할 작업은 아니어서요. 자, 그냥 세이브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처리가 다 되고요. 소리를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처리가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완성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홈 버튼 다시 눌러서 타임라인에 내가 쓴 동영상이 어떤 형식으로 올라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이죠. 자, 사진 올리실 땐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차이점은 동영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용량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편집하는 방법은 라이브 무비 메이커 같은 프로그램,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직접 찍은 동영상을 올리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잠시 유튜브에 가서 내 페이스북으로 공유하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바로 직접 넘어가도록 하죠. 자, 주소줄 클릭합니다. 자, 유튜브 주소를 바로 쓰겠습니다. 유튜브.com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뭐 제일 무난한 강아지, 예쁜 강아지의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강아지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아지 대화 한번 눌러보죠. 네, 재밌는 동영상을 친구들과 같이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요. 자, 이 찾은 동영상을 내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라고 있어요. 자, 이 공유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이 공유 지원되는 SNS가 이렇게 많죠. 자, 여러분이 배우시는 그 SNS, 페이스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가 있네요. 카카오톡은 불가하고요.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서 공유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유튜브에는 좀 많네요. SNS가. 자, 저희는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세요.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창이 뜹니다. 지금 동영상을 공유를 할 때, 자, 글을 같이 입력하실 수 있어요. 즐거운 대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요. 자, 역시 그 공개 범위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계속 나만 보기로 작업을 하지만 모든 사람하고 같이 공유하실 때는 전체 공개하신다는 거. 자, 공유하기 누르십니다. 자, 공유 클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되어 있는지 내 페이스북에 가셔서 확인하셔야겠죠. 자, 페이스북 즐겨찾기 해놓으셨으니까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즐거운 대화로 아이와 강아지의 대화해서 지금 전송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네요. 자, 유튜브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튜브 동영상을 확인하시려면 자, 아이와 강아지 대화 이 동영상을 한 번 더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동영상이 있는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유튜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여기서 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직접 만든 저장한 동영상 올리시는 방법과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하시는 방법.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작업된 그 공유된 그 동영상을 자, 삭제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이런 드롭 버튼을 누르셔서 삭제 버튼을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영상 한번 보셨고요. 자, 이렇게 쓴 글들 동영상이라든가
사진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많아야 되겠죠. 팔로우 수가 많아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내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요, 친구라는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친구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저는 지금 92명의 친구로 서로 친구가 추가가 되어서 요청이 수락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유길순이라는 님과 제가 친구 사이인데요. 자, 옆에 보시면 친구. 자, 드롭 버튼 눌러서 이 친구의 글을 받겠다. 이 친구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이 사람이 친구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땐 친구 끊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친구를 찾아서 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요. 자, 다시 홈으로 가서 좌측에 보면 친구 찾기가 있고요. 자, 또는 오른쪽 상단에 친구 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두 개를 어떤 부분을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친구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친구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온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메일로도 올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시면 친구 찾기를 눌렀을 때 저는 지금 130개의 친구의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자, 모르겠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 프로필 사진을 클릭을 하면 이분의 페이스북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나와 관련이 있는 분인지를 쭉 살펴보신 후에 관련이 있고 이분의 요청을 수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요청 수락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청 삭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청되어 있는 친구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반대로 내가 친구를 요청하러 가기 위해서는 개인 연락처, 이메일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메일 중에 자주 사용하고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을 하게 되죠. 자, 저는 다음 걸로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내가 시작했으니까 메일을 보내서 자, 근데 이거는 또 민폐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구 찾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와 이메일 거래로,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람들 목록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미 한 상태라서 제가 일단은 풀고요. 여러분의 경우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내가 친구로 서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시는 주소가 있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자, 클릭을 하셔서 친구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친구 추가 버튼을 눌러서 또는 건너뛰셔도 되고요. 자, 친구 추가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이메일 주소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을 했다라는 요청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확인을 누르시고 수락을 해야만 저하고 친구로서 그분의 글도 내 타임라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내 글이 그분의 타임라인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친구를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메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자, 이쪽 아래로 내려오시면요. 이렇게 직접 이름을 쓰실 수가 있고요. 출신지라든가 뭐 학교 등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페이스북을 가입을 하셔서 환경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범위로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찾는다든가 친하신 분의 경우에는 아이디를 직접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아요. 페이스북 아이디를 직접 입력해서 친구로 추가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자, 또는 이 왼쪽 상단의 검색창에 직접 이름을 써보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김제동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김제동의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요. 자, 예를 들면 이거네요. 두가 뭐 어느 게 이제 진짜로 그 김제동이 운영하는 그런 페이스북인지는 사실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좋아요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사이트, 이 페이스북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이 페이스북에 보시게 되면요, 뭐 좋아요가 있고 팔로우가 있죠. 자, 이 경우는요, 좋아요를 눌러야만 팔로우, 즉 친구 신청이 된다는 거죠. 어, 이분이 저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를 몰라도 나는 이분의 글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시면, 자, 지금 좋아요가 눌러진 상태죠. 팔로잉. 그렇게 되면 이분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저분한테 제가 친구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김재동이란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나는 김재동의 글이 좋아서 그 글을 받아보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취소하시는 방법은 좋아요에 누르셔서 좋아요, 취소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번에 관공서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자, 동대문구청 이렇게 대표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보통 공식 사이트가 되겠죠. 그런 이제 사이트로 공식 사이트로 가시게 되면요, 페이스북으로 이제 친구 추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좋아요가 눌러져야 되고요. 그러면 팔로잉이 된 거예요. 친구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이 저를 친구로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동대문구청의 소식지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정만 해놓으시면 제 타임라인에 동대문구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바로바로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식 사이트에 친구 추가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홈 버튼 다시 누르겠습니다. 뭐 친구 이름을 직접 입력하셔서 찾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친구 찾기를 눌러서 이메일을 통해서 친구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요청을 확인을 해줘야만 저희가 친구가 되는 거죠. 이미 친구인 분의 사이트를 한번 직접 방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필 먼저 눌러볼게요. 프로필에 보면 친구 목록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친구 목록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친구의 페이스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저하고 친구인지 팔로잉 상태인지 팔로우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분하고 나는 더 이상 친구를 하지 않겠다. 끊기가 있겠고요. 끊게 되면 당연히 팔로잉 상태가 해제가 되겠죠. 지금 팔로잉은 이분하고 저하고 친구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쪽지를 보내실 때는 메시지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분이 쓴 글은요, 타임라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분이 쓴 글들만 모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글을 올리신 글에 제가 반응을 합니다. 좋아요 라고 반응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댓글을 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줍니다. 자, 다 입력하신 다음에는요, 엔터 치시면 돼요.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친구의 글에 반응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셨다면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번 페이스북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이 작업이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스북을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시는데요. OS가 안드로이드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페이스북 앱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앱이 페이스북 앱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없는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내려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플레이스토어 터치하시고, 자, 이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자, 페이스북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입력하시고, 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열기라고 나오지 않고요. 설치 버튼이라고 나올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열기가 뜨는 거고요. 자, 설치되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설치를 터치하시고 동의 버튼이 또 나옵니다. 동의를 터치하시게 되면 전송받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열기 버튼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가입하셨을 때 쓰셨던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자,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시고 로그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로그인이 되시면요. 이제 페이스북 앱을 터치하셔서 바로바로 입력하시고 글을 올리시고 보시고 댓글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작업하셨던 화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 강아지는 지금 로딩이 조금 늦은 겁니다. 좀 기다리시면 나올 거고요. 자, 우리가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데스크탑 PC 버전으로 페이스북은 이런 화면이었다면, 자, 이렇게 보셨다면, 스마트폰에서는 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화면이 조금 안 보이는데요. 연결이 됐었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에서 보시는 거 하고 스마트폰에서 보시는 화면이 내용은 같지만 화면은 좀 틀리죠.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쓰실 때는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상태라고 연필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터치합니다. 자,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실 때 범위 강조드렸죠? 저는 지금 나만 보기로 지금 비공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범위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전체 공개가 되어 있고 친구들만 보여줄지 나만 보고 작업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나만 보기는 사실 의미가 없죠. 비공개로만 작업을 하실 거면 페이스북은 쓰실 의미가 없죠. 페이스북은 많은 자료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제가 비공개로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자, 글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시고 자, 그 다음에는 사진도 같이 입력을 하고 싶어요. 올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사진 버튼을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진 버튼을 터치하시는 거는 이 카메라에 있는 사진,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하실 때는 그 PC, 데스크탑 안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하죠. 자,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글과 사진을 같이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올리시겠습니다. 그러면 게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게시 버튼 터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글이 올라갑니다. 방금 전에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것이 자, 인터넷 데스크탑에서 보시는 PC 버전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번 업데이트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요. 자, 뉴스피드 한번 다시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올리신 글을 지금 이렇게 바로 데스크탑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PC 버전으로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써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글쓰기 버튼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글 뭐 쓰시고요. 자, 사진 버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라면 직접 찍어서 올리시려면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한 번만 터치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사진을 직접 카메라 앵글 잡으셔서요. 지금 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니터 화면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 화면을 직접 제가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찍으시고요. 터치하죠. 자, 이렇게 해서 터치하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찍으셔서 저장 버튼 터치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실 때 직접 찍어서 올리실 수 있다는 얘기죠. 사진에 대한 뭐 설명 써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 터치하셔서 바로 쓰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입력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 버튼 눌러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올리실 때 스마트폰에서는 직접 찍어서 올리실 수도 있다는 점이죠. 자, 또한 동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카메라 도구 터치합니다. 동영상도 이 갤러리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터치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 누르십니다. 자,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 동영상의 경우에는 용량이 데스크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용량이 크게 되면 올라가는 속도가 좀 크다라는 거죠. 자,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론 글을 입력하시려면 터치하셔서 계속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올려주실 거면 게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까지 우리가 사진, 동영상 다 올려보셨습니다. 조금 처리가 늦어서요. 잠시만요. 자, 예. 동영상 처리 중입니다. 라고 나오죠.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하나의 큰 PC, 데스크탑의 PC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PC라고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데스크탑에 전화 기능과 인터넷 기능이 추가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처리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다른 작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 중에요. 친구 찾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PC 버전으로 작업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요청 들어온 친구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친구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으로도 우리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요청이 들어온 항목이 되겠죠. 일단 뭐 확인은 필요 없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검색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이름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메일로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검색 눌러보죠. 자, 친구 이름,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시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친구의 페이스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아는 친구는 아니지만 일단 만약에 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 분의 페이스북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하고 친구가 맞다라고 했을 땐 친구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친구 추가를 누르시고 메시지를 보내서 친구인지 확인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친구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아닌 경우에는 뒤로 버튼 다시 누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연락처로 찾으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연락처에서 시작 버튼 누르시고 시작하기 누르셔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이렇게 친구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친구를 만약에 찾아보겠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터치를 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는 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친구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요청이 전송이 됐죠. 그러면 이 분이 수락을 하셨을 때 우리가 팔로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PC 버전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청을 취소하고 싶으시면 취소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친구 추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내 친구 목록을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친구 목록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이제는 그 관계가 오래돼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셨으면 자, 누르셔서 친구 끊기를 눌러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친구 관리 하시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다시 한번요. 네, 이제는 알림란이죠. 이 모습은 이제 동영상이 준비되었고요. 확인해 보셔도 된다네요. 자, 그러면 다시 타임라인 누르셔서 자, 동영상이 처리가 됐네요. 게시가 완전히 됐고요. 자, 버튼을 터치하시면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 스마트폰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바로 찍어서 올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하시는 거와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실시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작업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한번 올려보셨는데요. 자, 우리가 포토포니아나 펀포토박스와 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해서도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작업은 앱이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비바 비디오나 또는 픽스아트와 같은 이런 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픽스아트라는 앱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신 후에 자, 지금 보시면은 사진을 콜라주해서 올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콜라주 버튼 누르셔서 그리드를 클릭합니다. 터치하신 다음에요. 그림을 여러 장 선택하셔서 예쁘게 꾸미시기 위해서 자,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림 3장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드 버튼 터치하시고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3장만 동시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3장을 이렇게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완료 터치하시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그림이 잘 알맞게 배치가 되지요. 자, 다시 한번 완료. 체크 버튼이 완료를 의미합니다.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 사진을요, 스마트폰에 보관을 하실 때는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저장 버튼인데요. 스마트폰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데요. 저는 저장하지 않고요. 바로 페이스북으로 공유할 겁니다. 자, 이 공유 버튼을 터치하셔서 자, 여기 위에 있는 페이스북이 아니고요. 저희는 앱으로 설치하신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터치하신 다음에 페이스북 앱 선택합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고 터치하시고 자, 그러면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화면으로 들어가죠. 자, 설명 간단하게 입력할까요? 뭐 연습 중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사진을 갤러리에서 또는 찍어서 올리시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편집하신 후에 꾸미신 후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연결해서 공유해서 게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게시가 끝났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이동하셔서 다시 타임라인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늦게 공유가 됐지만요. 픽사아트에서 편집한 사진이 지금 이렇게 게시가 완료가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한 번에 여러 장 예쁘게 꾸며서 올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진도 예쁘게 꾸며서 페이스북에 올려 보시는 것까지 해보셨습니다. 꾸며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다면 이번에는 동영상 앱을 받아보실 텐데요. 자, 동영상 편집하는 앱은 비바 비디오라는 앱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스아트처럼 플레이스토어에서 미리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그 작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OS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라는 곳에 가셔서 자료를 앱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플레이스토어 터치하시고 자,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셔서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 누르셔서 비바 비디오라고 입력하시고 비바 비디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설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 버튼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에 비바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 버튼의 이름은 설치라고 뜰 겁니다. 설치를 터치하신 후 동의 버튼을 터치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설치가 끝난 후 열기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바뀌신 다음에는 바로 터치하셔도 되겠고요. 자, 홈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 여러분이 설치한 앱은요. 자,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어딨나? 잠시 제가,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설치된 것을 터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비바 비디오에서 내가 찍은 동영상을 예쁘게 편집하겠습니다. 자, 편집 터치하시고요. 자, 비디오 클립, 빠른 비디오 클립 조경 두 개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으신데요. 자, 빠른 비디오 클립 조경을 누르셨고요. 자,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된 것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추가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스템 갤러리에 가셔서 동영상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자, 하신 다음에 자, 24초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앞쪽의 부분이 너무 필요 없다, 불필요한 부분이다 그러시면 이렇게 뒤쪽 부분을 조금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마우스 어,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죠. 양쪽 끝으로 2초씩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르기 터치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간 부분은 지금 좀 불가하죠.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앞뒤 쪽을 기준으로 해서 용량을 줄여서 선택을 합니다. 자, 동영상 선택 완료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뭐 사진을 더 추가하셔도 되는데요. 동영상만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면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십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다른 동영상을 이어 붙이신다면 또 동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또는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사진을 자 이렇게 그럼 동영상과 사진이 하나의 영상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사진은 빼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22초짜리 동영상을 하나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 터치합니다. 자, 이 동영상을 이제 꾸미시는 거예요. 자, 이 동영상을 꾸미실 때 하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타이틀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타이틀 맨 앞에 제목이죠. 자, 제목을 어떤 걸 선택을 하실까 보겠습니다. 자, 무난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나의 동영상이라고 지금 타이틀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을 터치하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찍은 동영상이라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써봤고요. 너무 기네요. 내용을 또 쓰다 보니까 개막이라고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확인 버튼 터치하시고요. 자, 타이틀은 완성이 됐고요. 자, 다른 화면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단에 있는 특효 FX라는 특수 효과를 터치를 하시고요. 자, 특수 효과가 들어갈 위치에 이미지 클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정도쯤 8초, 0.9초 정도의 위치, 10초 정도 위치에 특수 효과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시고요. 자, 여러 가지 박수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한번 넣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효과가 마음에 드신다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입력, 확인 버튼 한번 터치합니다. 자, 이 위치에 가서 박수가 한번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정도의 길이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또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한 이 정도의 위치에서 또 다른 자, 이 위치에서 또 다른 특수 효과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시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자, 음, 자,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자,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요. 자,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의 특수 효과가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하셔서 특수 효과를 선택해 주시는데요. 자, 여기 맨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특수 효과를 또 내려받으실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요걸 터치해 볼게요. 자, 이 특수 효과 중에 새로운 불꽃놀이 한번 특수 효과를 다운로드 받아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걸 해볼까요? 예, 자, 다운로드 눌러 보십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뒤로 가셔서 자, 지금 다운받으신 게 맨 아래쪽에 지금 입력 들어와 있지는 않으니까는요. 다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입력하시고 네. 자, 이 부분이 들어갔네요. 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자, 삭제, 휴지통을 눌러주시면 그 부분의 특수 효과는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른 효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특수 효과 다시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한 특수 효과가 지금 들어왔네요. 여기 I love you so 여기에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이걸로 할게요.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요. 자, 클릭하시고요.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특수효과의 기간을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자, 소리가 지금 잘 들리지 않으신가요? 네. 자, 이렇게요. 효과가 들어가죠? 자, 진행하는 거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위치마다 특수 효과를 지금 삽입을 했고요. 추가를 했고요. 자, 마지막 다운로드를 받아서 삽입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인 버튼을 다시 터치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 편집을 하신다는 거죠. 비바 비디오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찍은 동영상을 직접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은데요. 음악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직접 더빙, 목소리를 음성 녹음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편집한 동영상을 저장 또는 공유하시게 돼요. 자,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다 저장을 할 건가? 자, 여기 보시면은 갤러리로 저장이라는 것은 이 스마트폰의 시스템 갤러리에 저장을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관을 해두시면 나중에 언제든 다른 곳으로도 공유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공유를 하시게 되면, 공유는 하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는 하지만 내 스마트폰에는 저장되지 않게 되니까 일단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신 후에요. 자, 지금 오늘 작업한 동영상이 바로 이거죠. 자, 이 동영상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된 거죠. 자, 다시 공유를 눌러서 자, 연결하고자 공유하고자 하는 페이스북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게시하는 화면이 나오죠. 자, 동영상에 대해서 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쓰고요. 자, 게시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입력이 공유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동영상을 바로 찍어서 올리실 수 있을 뿐더러 이런 앱을 통해서 편집을 하셔서 올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동영상은 비바 비디오라는 앱을 이용하게 되고요. 사진의 경우는 픽스아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SNS 트위터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와 같은 그런 SNS도요. 이런 앱을 통해서 사진을 편집하고 꾸며서 전달, 공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페이스북으로 가셔서
동영상이 제대로 전송되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속도가 좀 많이 느려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지금 화면이 바뀌어지는데요. 동영상은 지금 비바 비디오에서 전송되어서 오는 중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 페이스북의 알림란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라는 메시지가 떴네요. 자, 한번 타임라인 터치해 보겠습니다. 메시지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뜨지 않죠. 잠시 기다리셨다가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림란에 동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떴네요. 자, 다시 타임라인 눌러보면은요.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올라와 있네요. 자,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냥 동영상을 올렸을 때와 지금 편집해서 올렸을 때 시간을 24초짜리를 20초 정도로 줄였고요. 자, 중간중간 효과, 특수효과 넣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타 글을 쓰실 수도 있고요. 자, 또한 다른 음악을 또 추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재밌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영상도 편집해서 올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스북은 여러분 걸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은 메뉴 버튼 중에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우리가 아까 프로필도 스마트폰에서 바꾸셨던 그 화면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위에 보시기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로그 아웃이 있습니다. 이 로그 아웃을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다른 아이디로 또 접속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는요. 자, 상단 메뉴 중에 자, 메시지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터치를 하시게 되면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친구들 목록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경우는 이 목록이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할 수 있는 앱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아마 메신저를 설치하시라는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메신저를 설치하는 앱을 터치하셔서 설치를 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이런 목록들이 보이게 되고요. 자, 이 친구에게 메신저를 보낸다, 쪽지를 보낸다 그 개념이죠. 1대1로 작업을 하신다면 자,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쪽지처럼 우리가 아까 PC 버전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사진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전화 걸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무료 전화 기능이 있어서 메신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유용하실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전화기 누르시게 되면요. 지금 전화기가 벨이 울리고 통화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무료 전화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 직접. 자, 그럼 이제 이런 버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 버튼이 귀찮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터치, 손을 꾹 누르셔서 자, 요 X 아래에 있는 X 버튼으로 드래그,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요,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PC 버전에서 사용하시는 거랑 화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메뉴, 글을 쓰는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글을 쓰실 때 사진을 어떻게 올리시는지를 직접 한두 번 사용하시게 되면 PC 버전보다는 좀 더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트위터를 우리가 PC 버전과 스마트폰 버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페이스북에서 작업하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사진을 편집하실 때는요. 자, 앱 두 가지 받아 놓으셨을 겁니다. 픽스아트라는 앱 받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또 편집해서 올리실 텐데요. 비바 비디오를 이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트위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